광주 전남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추위까지 덮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가족들이 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치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3년 전 광주가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탓인데 내년에는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현재의 탄핵은 위헌과 내란이 이유로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하권 강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면서 농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부는 농작물 걱정에 서둘러 비닐하우스 이곳저곳을 손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눈이 온다니까 걱정도 되고 저녁에까지 잠도 좀 많이 설치는 편이고 자주 하우스 나와보고 그렇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 눈이 사흘째 이어진 데다 기온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공무원들도 농가 지원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딸기나 토마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목반들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현장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시간당 최대 3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최대 20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도 낮아 매우 춥겠으니 한랭 질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전남에서 한랭 질환자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랭 질환자 응급실 감시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남에서는 한랭 질환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저체온증 6명, 동상 2명이었으며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오는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상실감과 슬픔 등 트라우마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유가족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을 지키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마음 안심 버스. 이곳에서 슬픔과 죄책감 등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일반 시민 400여 명이 대면이나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은 희생자들의 장례가 마무리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감정과 변화가 너무 크고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한 번은 정신 쪽 이런 저희 심리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조금 평가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급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협력해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 관리와 상담을 실시한 뒤 유가족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조 모임 등을 만들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유가족은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전담 사례 관리자를 배치해서 심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가족과 현장 수습 인력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이번 참사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만큼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30대 누리꾼을 입건하는 등 비방 모욕 게시물 1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도 제주항공 참사 유족협의회에서 고소한 6건을 포함해 악성 게시물 15건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 중입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174건을 수사 중이고 현재까지 악성 댓글, 음해성 글 384건을 삭제 차단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학생에게 SOS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사고 유가족 중 전남 도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학교장애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리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관련 기관의 상담, 진료비를 연중 수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주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3년 전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당시 착공이 줄어든 탓인데요. 다만 내년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광주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5,800여 세대입니다. 9천여 세대였던 지난해보다 약 36% 적고 최근 10년 평균인 만여 세대와 비교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단지는 오는 4월 9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무 센트럴자이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선운 이지구 신혼 희망타운 공급이 예정된 광산구가 2천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남구와 서구, 북구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부터 준공까지는 보통 3년여가 걸리는데 3년 전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과 분양권 전매 등의 제약이 있었던 영향입니다. 청약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규 분양 자체가 이 21년, 22년 사이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뒤 시점인 올해 2025년에도 입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즉 준공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준공 절차에 돌입하는 내년부턴 다시 신규 입주량이 만여 세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등 이미 시장에 쌓여있는 공급량이 많아 올해 입주 물량 감소가 아파트 매매 가격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올해 광주시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협력 사업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금고에 뽑힌 광주은행은 120억 원, 2금고인 농협은행은 27억 원 규모의 협력 사업비를 출연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년 1금고에 선정된 광주은행이 40억 원, 2금고인 국민은행이 20억 원을 출연한 것과 비교해 2.45배 늘어난 겁니다. KBC 창사 30주년 기획대담에 출연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란 혐의로 야기된 탄핵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은 민주주의자여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법부의 수장을 맡았던 정 전 의장은 지금의 탄핵 정국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유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과 불법, 내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거 동참했던 것은 국익을 생각한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차피 정부 여당은 한 몸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여당도 같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네.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되질 않습니다. 통하지 그렇군요. 않아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나쁜 대통령이 나오면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의 정치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개헌 안 하면 안 되겠네. 네. 이런 현행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네. 그런데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네. 정당 대표들이 결단을 해서 네. 합의만 해주면 네. 사실은 몇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민주주의자를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적 행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몰 이해가 가져온 혼란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미래지향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고 배은심 여사 3주기를 추모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비롯해 민주화와 인권 신장 등을 위해 한평생 노력해왔던 고인을 추모하며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배은심 여사는 용산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포시가 두 차례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노선권 인수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전국 시단위 최초로 공영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쟁 체제가 도입돼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당면한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6년부터 사실상 독점 체제로 운행된 목포 시내버스가 반세기를 넘어 공영버스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022년 노조 파업 등으로 두 차례 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진 이후 만 2년 만에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210억 원에 달하는 노선권 인수와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거쳐 목포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기존 20개 노선을 넓은 길 중심의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해 15개 노선으로 줄였고 그 결과 운행거리는 22%, 연료는 15%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의 특징은 직영과 위탁 운영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일조를 해서 그동안 목포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들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한개 노선은 목포시가 직접 운영해 운행 중단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세계 위탁회사는 5년간 한정 면허를 발급받아 경쟁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영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경영 합리화, 공영착오지 확보 등이 목포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3개 위탁 회사를 잘 선도하고 지도 관리를 해서 선의 경쟁을 해서 모든 효율화 또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발로서 충분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잘 갈 수 있도록. 전국 시단위 최초로 도입돼 운행에 들어간 목포 공영버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승진 엔지니어링 정철섭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성군 벌교읍 신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제두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세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박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칠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엄정하게 하라고 공조수사본부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이 다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반드시 체포하라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모든 자를 법에 따라 심판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동원해 엄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문제는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에 나온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시청에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 협력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 형사 2부는 지난해 12월 고흥군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실시해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 단순 살인죄로 송치됐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채무 면탈과 금전 강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강도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